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0일에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데요. 전파 가능성이 높은 데다 영아들의 경우 감염 시 중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두천시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최초로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까지 100일의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지역사회 집단 면역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국내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100일에 중증 위험이 매우 높은 2급 감염병으로 영아의 경우 폐렴이나 뇌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 내 100일의 보호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 동두천 보건소는 지난해부터 100일의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뿐만 아니라 조부모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00일에는 면역이 취약한 영유아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감염 경로를 보면 집안에서 보호자 및 돌봄 가족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자주 접촉하고 돌봄에 함께하는 조부모의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동두천시에서는 선제적으로 25년부터 조부모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무료 예방접종 건수는 총 898건. 첫 발을 뗀 사업임에도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는데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접종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임신한 딸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전 동두천에 살고 있는데 그 관련 서류를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올 때 가족관계부라든지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참하지 않고 왔는데 현장에서 바로 전자 문서를 통해 가지고 발급을 받아서 확인 절차를 해서 되게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동두천 보건소는 또 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SNS 등을 통해 100일의 접종을 집중 홍보해 참여자를 늘렸습니다. 한편 경기도 지자체들은 동두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부모까지 100일의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보건소는 생애 주기별 예방접종 사업과 연계해 영아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까지 이어지는 가족 중심 예방접종 정책 모델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요즘 얼음 낚시 즐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부는 얼음판 위에서 즐기다 보니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지자체의 단속 권한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얼음 낚시터를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한 강 위로 낚시객들이 모였습니다. 강 입구엔 얼음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낚시 삼매경입니다. 심지어 얼음 위에서 숯을 피우거나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낚시꾼이 떠난 자리에는 얼음이 녹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일 바닥재 지금 인싸놨는데 요거 하면은 좀 덜 녹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루 하고 간 것 같은데 요 정도 녹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난로를 사용할 땐 일산화탄소 중독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잦은 환기는 물론이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난로 쓰세요? 네, 중요난로. 일산화탄소 감지기하다 뭐 이런 설치도 같이 하고 쓰시나요? 물을 열어놓으니까. 지자체들은 안전사고 우려로 노심초사하지만 강제로 통제할 권한이 없어 주의를 당부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춘천시에서 계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주체가 없다 보니 낚시터에는 쓰레기도 나뒹굽니다. 얼음 위에서 화기를 사용할 경우 얼음 민호가 위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취사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낚시도 저런 식으로 하면은요, 여기 급락돼요. 못하게 합니다. 사계절 중 한철만 즐길 수 있는 얼음 낚시. 낚시를 즐기기 위해선 안전과 환경을 함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인천시 의회가 16일 오후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예정에 따른 후속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공청회에는 인천시 의회와 인천시, 인천지방변호사회, 인하대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이후 인하대학교 로스쿨의 역할 확대와 국제사법도시 조성 방안, 시민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8년 3월 1일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또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기관의 신설이 아니라 인천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자 또 사법 주권을 되찾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도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각 의회는 집행부 견제는 물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부평구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혜경 부평구의회 의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안 의장은 책임과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간 좀 자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난 후반기 의회는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해왔습니다. 때로는 의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동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응하면서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점 꼽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어떤 특정한 순간보다는 치열했던 의정 활동의 과정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했던 일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밤 늦게까지 집행부와 논의하며 국민의 세금이 반드시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도록 고심했던 회의장의 공기가 떠오릅니다. 또한 공식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따뜻한 격려나 혹은 따끔한 충고를 들었던 그 모든 만남의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입니다. 그 목소리들이 의정 활동을 이어가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난해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잘 갈무리하는 책임과 유종의 미를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제 제9대 의회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무엇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의회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뜻이 구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중심을 잡고 책임 의정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네. 의회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여 최선의 합의를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오직 국민을 바라보는 상생과 협력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자칫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민생과 지역 발전 앞에서는 여야가 모두 한마음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들 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 부평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 구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 부평구 의회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 덕분에 우리 의회가 흔들림 없이 구민만을 바라보며 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부평구 의회 의원 모두는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이웃이자 봉사자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천관광공사가 올해 관광객 63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 콘텐츠 발굴과 시설, 서비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인천에는 해외 47만 명, 국내 558만 명 등 모두 60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는데요. 이들은 인천의 다양한 관광 상품과 축제, 이벤트를 즐겼습니다. 공사는 올해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인천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발굴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 K컬처와 연계한 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관광 안내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브랜드 호텔과 지역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시티투어버스 운영 활성화, 전통시장과 협업을 통한 나들이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조합과 추진위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도당 1회1 구역과 소사본 1회1 구역 등 모두 7개 구역의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철거와 착공을 앞둔 구역의 조합장들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과 관련해 신속한 행정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7개 정비사업구역의 공급 규모는 8,600여 세대로 현재 조성 중인 역곡 공공주택지구 5,600여 세대보다 큰 규모입니다. 김포시의회가 15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김포시 의원과 시민, 연구 전문가와 농어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김포시의 도농복합 특성을 살린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발제자들은 통합 브랜드 개발과 ESG 기반 모델, 헤리티지, 그린팜, 블루팜 3개 권역 설정 등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으며 현장에서는 농로 개선과 어촌 체험 법적 규제 완화, 내수면 국가 어항 지정 등 실질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매희 의원은 타 지역과 달리 김포시에 농어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관련 조례를 만들어 김포시 농어촌에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주요 교차로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스마트 교차로는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차량 수와 이동 속도, 대기줄 길이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맞춰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교통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설치된 곳은 장암역 3거리와 성모병원 앞 4거리로 출퇴근 시간대 심한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정부시는 교통 흐름 개선은 물론 교차로 안전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두천시가 월남전 참전 유공자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사망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당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는 신청자에 한해 신청한 달부터 월남전 참전 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